7월이 되면 더운데 왜 감기에 걸리지? 이상하죠? 거기에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유로운 시간, 그만큼 생활 습관이 무너지기도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태권 17월 교육은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아이들의 하루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외출 후 손 씻기, 이웃 배려를 위한 층간소음 교육, 해야 할 일 먼저 하기까지 습관전사 드라마로 웃으며 스스로 변화하는 태권십의 7월 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좀비, 손은 대충 1초만 물에 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훌쩍훌쩍 좀비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보통 감기가 추워서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월 여름, 에어컨이 켜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과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외출 후 손에 묻어온 바이러스가 코와 입으로 들어가면서 감기가 시작됩니다.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씻는 것,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름 감기를 막습니다. 좀비의 1초 손 씻기 장면 하나로 아이들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손을 제대로 씻어야 하는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웃으며 배웁니다. 본격 에어컨이 가동되는 7월, 손 씻기 습관 하나로 건강한 여름을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보며 걷는 좀비, 나무에 박고 전봇대에 머리를 찍고 다른 사람과 부딪힙니다.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폰 보면서 걸은 적 있는데. 스몬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웃긴 단어이지만 현실은 심각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주의력이 짧기 때문에 폰에 집중하면 주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른들이 핸드폰 보면서 걷지 마 10번을 말해도 안 됩니다. 좀비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는 장면을 한 번 웃으면서 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 아이들은 걸을 때 스스로 핸드폰을 내립니다. 드라마로 아이들 스스로 동기부여하면 교육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드디어 좀비의 첫 출동. 그리고 빌런을 너무 손쉽게 이겨버린 좀비는 신이 나서 집에 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뛰고 소리 지르고 방방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아랫집에 항의가 옵니다. 할머니께도 혼나죠. 아이들은 이 우스꽝스러운 좀비의 모습을 보면서 층간소음이 뭔지, 이웃 배려가 왜 필요한지를 느낍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그만큼 층간소음 문제도 커집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는 뛰지 않는 것, 이 간단한 배려 하나가 이웃과의 관계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빌런이 일부러 좀비에게 져준 것입니다. 아이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과정이었던 거죠.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아이들은 벌써 4주차 교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인성교육 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태권식 교육 드라마의 힘입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숙제는 나중에, 게임은 지금, 책 읽기는 내일 하고 유튜브는 지금 보고. 이것은 집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원래 집중력이 짧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새로운 흥미가 생기면 저것으로 옮겨갑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그 일을 끝까지 마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 먼저, 놀기는 다음. 일의 순서를 배우고 익히면 방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권십 도장에서는 하루의 순서를 매일 연습합니다. 수련을 끝내고 정리하고 그 다음은 자유시간. 도장에서 배운 이 순서가 집에서도 이어집니다. 관장님과 매일 대화하고 체크리스트로 자신의 생활 순서를 지키며 실천하다 보면 방학이 끝날 때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습관전사 드라마로 마음을 열고 관장님의 전문 지도안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체크리스트로 매일 실천이 쌓입니다. 태권 10도장 아이들은 스스로 하는 힘이 생깁니다.